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5분 뒤면 온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교통 참 정확하지 않네요. 서울 교통의 문제였습니까? 네.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요, 예, 이 예. 2부가 거의 다 마무리되니까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3부에서 다시 좀 아주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얘기 드리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주 불리한 판결이 났고요. 이 판결 자체는 결국 파기환송이 좋은 게 아닙니다. 더 하라고 지금 파기환송이 된 거고 아, 그런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그 사건도 상당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불리하게 지금 지평위에 나왔었는데요. 아마 불리하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는 최순실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만이 문제가 되는데 네. 뇌물이 지금 인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이 인정됐었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안 됐었거든요. 2심에서 그래서 그렇죠. 집행유예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일해서 뇌물로 지금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도 파기환송이 실형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입니다. 그 분리를 안 하고 판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그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한 그 건데. 이유입니다. 그냥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의 재임중 뇌물죄는 따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하기 위해서 파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더 중요한 거는 한 사건에 이재용 사건에서 뇌물이 안 됐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뇌물이 됐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뇌물이 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오늘 대법원 대법에 판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고 말도 뭐 다 뇌물이고 대가성도 인정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 파기환송된 거는 그 따로 재판을 해야 돼. 동시에 재판했기 때문에 법 위반 측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밑에 다시 돌려가지고 재판하라. 지금 25년 나왔거든요. 네. 따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로 현재 지금 풀려난 상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수감될 가능성 뭐 그런 것도 바로 재수감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항소심으로 그러니까 2심 법원으로 파기가 된다면 2심 법원 중에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고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예. 밖에서 좀 대기하고 예. 계시고요. 예. 자,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청취자 여러분 3부에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한 오늘 대법원 판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 말씀해 드린 대로요. 국정농단 사건 지금까지 나온 상고심 판결 내용 허리케인 라디오 전속 박지훈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늦게 왔습니다. 예. 아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청취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더 자세한 해설 기대하겠습니다. 박변 셀럽이셔. 아유, 유명하다는. 아닙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가지 마세요. 예,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네. 자,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가 조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졌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온지 박준 변호사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무죄 혐의는 확정,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 자, 비전문가가 듣기에는 참 어려운 법률 용어들인데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해서 징역을 주거나 무죄를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2심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파기입니다. 예. 파기 환송 돌려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파기 환송의 취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파기 환송이 났다 했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가 된 거냐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파기 환송은 무죄뿐만 아니라 2심 판결이 잘못됐던 경우도 파기환송이 됩니다. 예. 이 사건은 뭐가 문제였냐면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직무상 뇌물죄 같은 경우는 따로 재판을 진행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18개 혐의를 똑같이 같은 재판을 한 겁니다. 네. 26년, 25년 주면서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렇지만 따로 선고를 하라라는 게 지금 대법원 파기 취지입니다. 그럼 언제쯤 열려요 다시? 그거는 이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면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새로 합니다. 심리를 새로 하고 그 심리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기간이 지금부터 얼마나 걸려야 될지 전망이 되나요? 네, 한 일반적으로? 빠르면요 한 달에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파기 취지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 파기 취지대로만 판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뭐 변호인이 있다면 거기서 다툼이 있다 그러면 재판 자체는 또 다시 또 길어질 염려는 있겠지요. 네. 이거 2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5년에 이제 벌금 200억을 네.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 형량이 늘어납니까? 그대로 갈까요? 줄어들까요? 참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공천 개입 또 특할비 해가지고 이거 말로 5년짜리도 있고 공선법 2년도 있고 7년이 더 있거든요. 이 25년 받은 거를 또 나눠서 재판하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삼성 측의 이제 변호인단이 대단히 송구하다. 잘못 되풀이되지 않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성명을 지금 발표를 했네요. 네.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 측은 지금 삼성의 이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런 성명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오늘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회장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2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죄였고요. 쉽게 말하면 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였습니다. 네. 과연 어떤 쪽으로 판단이 될 것이냐. 그걸 합쳐서 하는 건데 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으면서 다 유죄라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유죄가 되는구나. 어쩌면 삼성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저는 감히 이런 말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번 1, 2심 할 때보다 더 큰 위기로 아마 봉착했다고 보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2심으로 갔다가 다시 대법원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결국 5번, 6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요? 예, 핑퐁 비슷하게 2심으로 돌아갔다가 대법원 취지대로 다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하면 또 그 중에 변호인이나 피고인이나 검사나 또 그게 불만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재상고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 그렇게 왔다 갔다 박근혜 할 수가 있습니다. 전 대통령 얘기는 했고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이랬어요.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파기환송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취지대로라면 승계 작업 관련된 대가 관계가 인정되고 또 그 관련해서 말이 다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됐고 그 말 자체가 안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최순실이 실질적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영재센터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네. 금액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뇌물죄 금액이. 1심에서 5년 났던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때 아. 일부 무죄됐던 부분이 있는데 5년이 난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취지대로라면 전체 다 유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 5년이고요. 거기서 1심 저 선고대로요? 예전 1심에 5년 때도 일부가 무죄됐는데도 5년을 때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 1심 재판부에서 최소 5년은 무조건 5년은 되고요. 지금 기준대로라면 5년에서 플러스해서 2, 3년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고등법 돌아갔을 때요. 그러면 고등법원 갔다가 또 대법원 핑퐁 게임 하는 게 그렇게 몇 하는 번 있다고 친다면은 네. 뭐 당장 어떤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뭐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만약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구속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만 2심 재판하면서 법원이 필요하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한데 네. 법정 구속할지 안 할지는 또 법원의 전권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불만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다시 대법원에 또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재판이 꽤 오래 예. 끌 수도 있겠지요. 계속 더 지켜봐야 되겠네. 네. 예. 최순실 씨는 뭐 어떻게 짤막하게 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쟁점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 부분이 지금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뇌물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강요죄가 인정이 안 된 거예요. 뭐냐면 최순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돈 달라고 강요했다라는 게 인정됐던 부분이 뇌물로 돼버리기 때문에 강요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빠진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형이 확 줄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아 오늘 명쾌한 해설 바쁘신데 셀럽이신데. 아유 아닙니다. 셀럽이라니요. 네. 최일구 앵커님이 셀럽이시죠. 자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그럴까요? 박 변호사께서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비가 좀 오고 그랬는데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아 너무 좋아합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